시선은 경의의 표시다. 우리는 모두 대화를 나눌 때 상대의 눈을 보는 것이 예의라는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난 특히 진지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서 말하는 사람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는 버릇이 있다. 테니스 선수 마르티나 힌기스를 인터뷰할 때 있었던 일이다. 내가 일본어로 질문을 하는데 갑자기 그녀가 웃음을 터뜨렸다. 왜 그러세요? 당신의 눈이 일본인 같지 않아요. 내 눈이 외국인 같다고?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 내 눈의 크기나 눈동자 색깔이 아니라 시선을 말하는 듯 했다. 사실 그날 힌기스를 인터뷰하기 위해 호텔방으로 들어섰을 때 그녀의 소행원으로 보이는 남성이 물었다. 인터뷰는 몇 분 걸립니까? 내가 2시간이요 라고 대답하자 그는 되물었다. 2시간이라고요? 정말로? 2시간이라고요? 마치 그건 너무 길지 않소 라고 따지는 듯 했다. 하지만 2시간 정도 인터뷰하겠다는 요청을 사전에 관계자에게 전달한 상태였다. 이제 와서 너무 길다고 불평한들 물러날 수 없었다. 그래요, 2시간이요. 나는 천연덕스럽게 딱 잘라 말하고 획 등을 돌려 힌기스와 대각선 방향에 앉았다. 등 뒤에서 계속 그 수행원의 기척을 느꼈지만 무시하고 인터뷰를 진행했다. 눈이라도 마주치면 이제 그만하자고 할 것만 같아 되도록이면 그의 존재를 잊고 힌기스에만 집중했다. 외국인과 인터뷰할 때는 일단 통역사가 내 질문을 영어로 통역하고 그가 대답하고 나면 나를 위해 다시 일본어로 통역한다. 단순히 계산하면 일본인과 인터뷰할 때보다 시간이 2배는 걸린다. 일반적인 인터뷰도 2시간이 걸리는데 통역이 포함된 인터뷰라 2시간이라는 것은 사실 1시간짜리 인터뷰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힌기스와의 인터뷰 시간을 줄일 수 없었다. 등 뒤로 따가운 시선을 느끼며 나는 필사적으로 힌기스를 바라봤다. 내 절박한 심정이 눈빛에 나타났을까? 여하튼 힌기스가 내 눈을 보고 웃었으니 전화위복이라고 해야 할까? 덕분에 소영원은 시종일관 언짢아 보였지만 힌기스는 개인 인터뷰를 불평 없이 끝까지 성실하게 응해주었다. 할리우드 배우 모건 프리먼을 만났을 때도 시선에 대한 추억이 있었다. 그때는 내 눈이 아니라 프리먼의 눈이었다. 힌기스 때처럼 내가 일본어로 질문하면 통역사가 영어로 통역하고 프리먼이 영어로 대답하면 통역사가 다시 나에게 일본어로 통역하는 식으로 인터뷰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인터뷰에 응하는 프리먼의 태도가 좀 의아했다. 그는 등받이에 몸을 기대거나 다리를 꼬기도 하면서 편안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러다가도 내가 질문을 시작하면 갑자기 꼰 다리를 풀고 몸을 앞으로 내민 채 가만히 내 눈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다. 나는 그만 웃음이 터지고 말았다. 혹시 일본어를 하세요? 모르신다고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진지하게 듣고 계세요? 물론 저는 일본어를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지하게 질문하고 있는데 내가 진지한 태도로 듣지 않는다면 결례가 아닐까요? 그날 이후 난 모건 프리먼이 열렬한 팬이 되었다. 물론 그전부터 멋진 배우라고 생각했지만 그 말을 들은 뒤로 그가 10배는 더 멋져 보인다. 그때 프리먼의 눈에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날카로움이란 없었다. 한없이 진실하고 겸허하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감싸주는 따스한 눈이었다. 시선에도 문화적 차이가 있다. 시선에 대한 서양인의 생각은 일본인과 다르다. 서양인은 이야기를 하거나 들을 때 상대의 눈을 보는 것이 예의임을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교육받으면서 자란다. 그래서 서양인과 이야기할 때는 한층 더 시선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다. 서양식 교육을 바람직하게 여기는 세대에서 태어난 탓일까?
젊은 시절부터 나는 상대의 시선을 피하며 이야기하는 사람을 보면 불쾌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거나 거짓말을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간혹 동생이나 후배를 혼낸 적도 있다. 내 눈을 똑바로 보고 이야기해. 눈을 보라고. 그러던 어느 날 시선을 마주치지 않는 것이 결례가 아닌 문화도 존재하는 것을 알았다. 그 사실을 알려준 사람은 에티오피아인이었다. 내가 잠깐 워싱턴에 살 때 우연히 에티오피아 청년이 말을 건네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너는 일본인이니? 일본인과 우리 에티오피아인은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 그래? 어떤 점이? 예를 들면 다른 사람과 눈을 안 마주치잖아. 에티오피아에서 그건 상대에게 경의를 표하는 거야. 특히 나이가 많거나 존경하는 사람을 똑바로 쳐다봐선 안 돼. 미국인처럼 사람을 빤히 바라보는 건 우리나라에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위야. 일본인도 우리와 비슷한 문화가 있어. 조금 당황스러웠다. 나는 미국에 온 뒤 한층 더 상대의 눈을 보고 말하는 것이 예의라고 믿으며 그런 습관이 몸에 배도록 밤낮으로 단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니 옛날 신하들은 왕 앞에서 늘 고개를 숙인 채 자세를 유지했다. 공주는 늘 곧게 들이운 발 너머에서 얼굴을 직접 드러내지 않았다. 윗사람을 빤히 쳐다보는 행위를 무례하다고 여기는 문화가 있었기에 어디서 고개를 쳐드냐라는 호통은 무례한 사람을 꾸짖을 때 나왔다.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 나는 눈을 마주치지 않은 일본인에게 무척 관대해졌다. 이 사람은 나에게 이해를 다하고 있구나 하고 좋게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인들이 시선을 피하는 이유가 반드시 경의를 뜻하기 위함이 아닐 때도 있다. 괜히 눈 마주쳤다가 시비라도 붙을까봐 눈이 마주치면 말을 건네야 하기에 귀찮아서 피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시선기피증을 가진 사람이 요즘에 참 많다. 유명인사들을 인터뷰할 때도 좀처럼 눈을 마주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계속 엉뚱한 곳을 바라보는 사람, 나를 쳐다보긴 하지만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는 사람, 말을 마치고 숨을 들이마실 때야 힐끗 내 쪽을 보는 사람 등. 그럴 때 나는 상대가 수줍음을 탄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려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 서운해진다. 한참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대의 시선이 이리저리 움직일 때도 마찬가지다. 내 얘기가 지겹구나. 그만 일어나고 싶은 건가? 상대의 시선에 따라 내 기분이 술렁인다. 나 자신이 그런 경험이 있는 탓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되도록 시선을 피하지 않는다. 상대의 눈을 너무 지그시 바라보다 우정 이상의 감정이 생기면 곤란하니 눈뿐 아니라 얼굴 전체를 조금씩 움직이거나 가끔 아래를 보며 적당히 눈의 긴장을 풀어준다. 단 불안해 보이는 눈빛은 금물이다. 상대보다 조금 낮은 눈높이에서. 키가 작은 나에게 극히 드문 일이지만 가끔 상대의 눈높이가 나보다 아래에 있을 때가 있다. 그럴 때는 되도록 상대의 눈높이에 맞춘다. 나는 방송 일을 시작하기 전 사립초등학교 도서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 이 책 무슨 내용이에요? 2학년 학생이 나를 올려다보며 쭈뼛쭈뼛 물으면 나는 바로 쭈그리고 앉아 그 학생의 눈높이에 맞췄다.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야 그 아이와의 뭔가 마음에 훨씬 가까이 다가간 듯한 기분을 느꼈다. 실제로 그 덕에 아이들과 더 친해졌다. 대학 시절 동아리 사람들이 말썽이 생겨 한 학년 위 선배에게 대든 적이 있다. 그때 선배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 선배에게 몹시 화가 난 상태였기 때문에 말투는 공손해도 태도가 불량했다. 한참 말다툼을 한 뒤 선배가 쏘아붙였다. 넌 태도가 왜 그 모양이야? 팔짱까지 끼고 서서. 순간 울컥했지만 내가 시 건방지게 보인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아무리 내가 하는 말이 옳다고 해도 윗사람을 내려다보며 더욱이 팔짱까지 낀 채 말하는 것은 무례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다. 나는 당장 팔짱을 풀었다.
아무튼 그런 행동은 그만두셨으면 합니다. 최대한 내 생각을 전달하고 그 자리를 떴지만 선배의 지적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지금도 가끔 나도 모르게 상대보다 높은 위치에서 내려다보거나 팔짱을 꼈을 때는 화들짝 놀라기도 한다. 주의하지 않으면 오해를 살 수 있다. 특히 인터뷰나 면접 등 중요한 자리에서 상대의 눈높이보다 높은 곳에서 자리를 잡는 것은 좋지 않다. 조금 낮은 눈높이에서 상대를 바라보는 편이 좋다. 그래야 상대가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구나. 나에게 위해를 가할 사람으로 안 보여 하고 안심하며 긴장을 푼다. 올려다보는 마음, 내려다보는 마음. 사립초등학교 도서실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도서실 옆에 저학년용 그림책과 동화책이 구비된 작은 방이 있었다. 그곳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바닥에 앉아서 누워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했다. 방과 후 어느 날 그 방에 6학년 남학생이 신발을 신은 채 엉금엉금 기어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신발을 벗고 들어와야지. 내가 문틈으로 고개를 쑥 들이밀고 주의를 주자 그 남학생이 내 쪽으로 다가왔다.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내 키의 절반 정도로 보였던 아이가 벌떡 일어나자 나보다 훌쩍 커지는 게 아닌가. 키가 160cm는 되는 듯 싶다. 아이를 내려다보던 난 이제 아이를 올려다보는 상태가 됐다. 키가 꽤 크구나. 내가 당혹스러워하자 남학생이 날 내려다보며 피식 웃었다. 여자는 작아야 귀여워요. 그렇게 불쑥 한마디를 남기고 후다닥 달려나갔다. 혼자 남은 난 어안이 벙벙했다. 요컨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상대방을 올려다볼 때의 마음과 내려다볼 때의 의식에는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뜻이다. 남의 이야기를 듣고자 할 때 또는 순서를 해야 할 때는 상대방보다 낮은 위치에 자리를 잡아야 한다.